또 하나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26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회의가 왜 처음 이야기가 됐냐를 생각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의 그 이해하기 힘든 아주 뭐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는 초스피드 전원합의체 결과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하고 나서 고법에서도 뭐 바로 기일 정하고 이랬던 일련의 내용들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이 확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실명으로 글을 올리거나 실명으로 글을 올린 내용에 법원 직원들이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던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을 한다. 그러려면 룰대로 하려면 26명이 소집 신청을 해야 이게 소집이 되는 건데 마감 기한까지 25명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서 26명을 만들었고 그래서 회의를 한 달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지기현 판사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그럼 이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사법부가 우리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사법부의 어떤 정당성 혹은 뭐 투명한 관리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린 이런 방안을 내놓겠습니다라는 회의로 진행될 줄 알았더니 지금 안건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뭐 말하자면 조희대 주기현 우리 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건 나온 거는 저도 좀 약간 실망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큰 사건입니다. 사법부의 어떤 개혁이라는 부분에서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날 어떤 결정이 나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지 못할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5분의 1 숫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25명, 26명 그 얘기죠. 그런데 구체적인 재판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 자리에 온 모두가 알고 있고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 5월 1일에 있었던 파기환송 재판이 어떠한 국민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이례적인 재판이었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 재판 논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날 회의의 결과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일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런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그런 재판이 문제가 있는 재판이 아니었나라는 것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대표회의가 끝난다면 대표회의 자체가 또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러면 사법개혁의 동력이 또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법개혁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다룰 거라면 안건을 굳이 그거 안 다루고 개별 재판 안 다루고 우리는 지금 뭐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안건으로 다룰 것이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전혀 안 와닿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 폭거 행위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촉발제가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건데 정작 거기에 판사들이 지금 입법부에서 자꾸 우리 법원을 흔들려고 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형성이 약간 됐다.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 거꾸로 가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법부의 권위도 신뢰도 더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데 이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한테서 지금 사법부는 판사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 우리 종교단체 보면요, 특히 카톨릭 마련돼 보면 사제라고 있잖아요. 사제들이라고 자기들을 생각을 하나? 판사들 국민들은 평신도고 평신도들이 뭐라고 막 하면 사제들이 그 귓등으로나 듣습니까? 아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김예영이라는 서울 남부지법 판사, 그러니까 법관 대표회의 의장이시라고 하는데 논란이 된 대법 판결, 사건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그 후보 관련된 그 파기환송 판결 5월 1일의 그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 얘기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이게 진행되는 동안 지기현 판사 얘기가 나왔고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것도 다룰 거냐 말 거냐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이게 판사들 얘기라 변호사분들은 좀 말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세게 말할까 세게. 변호사들 답답하네 아주.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분들. 세게 말한 거 아닙니까? 사법개혁의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다. 저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세?
저는 이미 별인 몸이라. 기본적으로 판사들의 뇌 구조는 예. 매우 다릅니다. 제가 좀 법조 취재를 했을 때 판사분들의 뇌 구조는 똑똑한 분들인데 점점 이상하게 다르게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검사들의 뇌 구조가 또 다르고 변호사들의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은. 이분들은 정말로 조심스럽고 우리가 봤을 땐 답답하고 소심한 건데 그걸 갖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남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거로 잘 뭐 나쁜 말로 하면 포장이고 그걸로 어떤 정당화를 잘 시키는데 딱 이번에 나온 그 문구들도 보면 우리는 남의 재판에 대해서는 말 안 해. 이게 진짜 깔려 있거든요. 이게 근데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7년 전에 있었어요. 예. 양승태 사법농단이 있었을 때 2018년 11월에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세게 합니다. 그때도 100여 명의 판사가 모여서요. 그때는 굉장히 셌는데도 표현이 이래요. 보면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내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하나가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관련된 탄핵소추 절차가 그냥 절차를 해야 된다도 아니고 검토돼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해라 이 얘기 아니야. 근데 그때 더 웃겼던 게 이 의견도 마치 막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나온 게 아니라 100여 명 중에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서 겨우 나온 의결 사안이고 그리고 더 웃긴 게 그때 반론 중에 하나들이 판사들이 왜 반대했냐면은 이게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인데 우리 판사들이 탄핵소추를 하라고 요구하면 그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우리는 그 입법부 권한을 이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의결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일견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판사들은 정말 야 우리가 어떻게 입법부의 권한을 사법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굉장히 젠틀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핑계예요. 국회에서는 맨날 흉악범에 대해서 엄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법원 권한 침해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판사들의 그 평소 성향과 캐릭터가 그렇다면 판사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에 본인들이 주체라고는 생각을 하려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객체화시켜서 누군가가 시켜주면 그 시켜주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건가요? 옛날 그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사법개혁을 추진했을 때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 그런 논리 때문에 판사들한테 맡겼거든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맨 처음에 뭐 기껏 나온 게 법원행정처로 갑자기 뭐 어디 명동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대법원과 떼어서 맞아, 아니 그 좋은 명동 비싼 땅에다가 왜 그걸 이전을 해 하려면 어디 저기 파주나 이런 데 가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명동으로 간다 이런 안을 나오고 그러다가 다 흐지부지 되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래도 뭐 판사들이 뭐 판결은 몇 개 잘하는 것도 있네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전히 이게 이쪽 판사들의 어떤 주장 중에 하나가 사법부 독립 말하잖아요. 예. 근데 왜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 없어요. 재판 독립은 있어도 그렇죠.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입법부 독립도 있고 행정부 독립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판 독립을 갖다 이상하게 어떤 법관들의 어떤 집합체로서의 사법부 다 우리가 이건 우리까지야 딱 아까 말했던 어떤 사제들의 세계처럼 수도원 못 들어와요. 여기는 평신도들은 딱 이렇게 해놓고 사는 그런 게 심해서 과연 이게 종종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을 헷갈리는 판사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 나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나는 뭐 관련된 공부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자주 얘기하고 신문 보면 맨날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얘기하잖아. 사법부란 부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인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법부란 부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죠. 뭔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네. 그리고 그럼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판사 자기가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의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하는 재판을 독립하라는 거지. 그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거고 그걸 흔들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뭐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뭐 그런 게 이제 재판의 독립이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냥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다 보면 특권의식에 자꾸 뇌가 절여지다 보면은 한 10년 차 20년 차쯤 되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러네. 정말 다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판사들 만날 텐데요. 재판 안 할 거예요? 요즘 재판 나가는 거 보면은 엉망이에요.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할 때 더 변호사 활동 말고 해병 전후의 활동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더 판사들이 잘해줄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 미친 놈이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잘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판사라는 사람들이 아까 뇌구조라는 설명해 주셨지만, 근데 그 시민들로부터 혹은 이 국가에서 어떤 헌법으로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판사들의 재판 독립. 그러니까
강력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헌법이고 그 헌법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따라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으로 당신들은 재판을 독립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네. 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듯한 모습은 네. 누구도 동의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김남일 기자님이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을 비교해 주셨는데 그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데 권력 분립의 원리 그리고 사법부가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어떤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권력 분립을 목적지향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면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요.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원리거든요. 그래요. 예. 기본권을 보장하려니까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원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도 언제나 비판받고 견제받아야.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어떤 견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네. 진짜 헌법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삼권 분립 자체가 목표면 웃기겠다. 네. 계속 분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네. 권력 분립의 원리 침해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 헌법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증검찰센터의 김정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우리 김남일 기자 같은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짚어줘야 됩니다. 이게 항상 호도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그렇게 써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짚어주셔야 돼요. 아, 오늘 중증검찰센터 매력적인 컨텐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 접속도 많이 안 빠졌어요, 다행히. 예. 휴, 나는 어제 그 매불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수요일 날은 보통 녹화를 하거든요, 거기가. 오늘 라이브를 한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도 잘 방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농담을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아까 고소 많이 당하셨다 그랬을 때는 과자는 고소응을 드시겠네요라고 하려고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농담 한 번씩 해야 아까 되는데. 처음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 머리 하셨어요? 예, 이발을 하고 왔어요. 이쁘네요. 네. 예. 머리가 더 커 보이죠. 예. 아니 우리 이 뉴스다이브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김정환 변호사와 지규현 판사가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방에서 왜 삼겹살에 소주를 안 사줬냐고 지금 그 멘트를 이제 지규현 부장이 삼겹살 소주 먹는데 그러니까 그것마저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들 왜 안 사줬냐? 너 마지막 사준 게 언제냐?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하여튼 그 사진 모자이크된 2명 중에 포함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 동문은 아닌 걸로. 그래서 그 풍채를 보고 여러 사람이 의심했는데 제일 많이 의심받은 사람은 박지훈 변호사였어요. 연수원 동기라 그러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동문들이 막 서로 뭐 있어? 같이 간 적이 있어? 뭐 물어보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문은 아닌 걸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문과반이 작아요. 3반밖에 없고 저희들끼리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가 본인은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그게 길게 하시니까 더 수상해요. 아니 다른 거는 뭐 이제 향후에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냥 법조인들이시니까 그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게 접대라는 자리들이 존재합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 뭐 이런 뭐 어려운 말 말고 재판이 걸려 있는데 저 판사가 내 재판을 해. 그러면 뭐랄까 이게 욕구는 있겠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설정이 아니라 실제 재판이나 실제 법조에 혹은 서초동 인근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드물어요. 근데 그게 없다고는 제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 말했었는데 그건 정말 드물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많아져요. 경찰 단계로 내려가면은 좀 더 많이 보이고 검찰로 올라오면 좀 더 적지만 있고 그리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더 적어지겠지만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숫자는 적어지겠지만 그 접대의 수위나 농도, 규모는 뭐 막말로 그냥 경찰서에 우리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그냥 뭐 소고기 하나 사주고 그 정도라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지금 재판 같은 그런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법원에서 언제나 이제 제도 개혁이나 이런 거 사법 개혁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이 우리 정관예우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판사들 뭐 설문조사도 하고 쭉 해서 때문에 정관예우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사석에서 만나면 정관예우라는 건 있죠. 근데 다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관예우 단계까지는 아니고 뭐 한마디로 그럼 그게 정관예우지 그 뭐가 다릅니까 하면 근데 그건 정관예우가 아니래요. 말장난. 제가 로스쿨 때 판사 출신 그 분이 특강하러 왔길래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질문에 설계를 담아서.
선생님 형사에도 전관예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을 하시더니 형사에는 없죠? 이러더라고요.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이제 검사나 경찰은 자기가 수사를 찍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골라서. 근데 판사들은 사실은 뭔가 어떤 사건을 내가 하고 싶어서 가져와서 재판을 할 수는 없고 배당이 돼야 하는 거라 사실은 뭔가 미리 사전에 뭐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뭔가 실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요즘은 워낙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확인한 건 아니니까 없다고 못하겠지만 정말 드물 테고 다만 이제 그만큼 은밀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사실은 지금 같은 모르지만 과거나 이럴 때만 해도 어쨌든 좀 올바른 판사분들은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자제하고 그냥 약간 정말 수도승처럼 살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자제하거나 자기 신변을 갖다 좀 깔끔하게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관윤리 강령에 품위 유지반 있고 공정성, 첨령성 유지 같은 게 있고 그거 어기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점점 좀 큰 사건, 중요 재판부에 있는 분들도 좀 그런 게 무뎌지고 흐려지지 않았나. 사법개혁 방향성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잠깐 말씀 또 하나 드리면 대법원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심리불속행. 그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이 대법원의 사건을 상고한 이후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게 되면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 절대적 상고 이유를 아무리 강조했는데도 이거를 통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거를 심리불속행 기각만 시키지 말고 한번 검토만 더 하게 해줘. 이 부분에 있어서 로비가 없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상고장에다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을 박으려고 그 도장값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 이 얘기하니까 막 재밌어지잖아. 대법원 출입할 때 이제 매달 이제 대법원 선고일 되면은 그 이후에 그 대법원 공보관실에 각 부 판결문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걸 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가서 이 기사로 쓸 걸 갖다 이게 쭉 보게 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뽑아내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순번이 있어서 기자들이 그걸 매일 할 수 없으니 순번 때 들어가서 쭉 보면은 아까 말한 거지 심리불속행 게 정말 많습니다. 민사 이런 데는. 근데 다른 데 보면은 꼭 굳이 본안 판결까지 가서 짧은 의견이라도 써서 나오는 판결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특정 대법관 이름이 수년째 계속 나오는 분이 계셨거든요. 전직 대법관. 그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도장이 그 도장이 그 도장입니다. 참 정말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대법관 수를 엄청 늘려야 돼요. 저 동의합니다. 현상 요 정도 얘기해 둔 거고 저희가 중증검찰센터 이 시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계속 빌드업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날짜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되고 아까 양승태 사법농단이 얼마나 큰 건이었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향후에 이거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좀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중증 사법센터로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중증이야. 중증인 건 맞잖아 지금. 중증이면 진단을 했으면 처치를 해야죠. 저 중증 비만에 따른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뭔 말인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 뉴스다이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차정식님이 그런데 요새는 심의가 없나요? 저런 허위 내용으로 상영이 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상영 금지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내용으로 관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도 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오늘. 그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보러 갔다라는 이 뉴스에 저희가 일부에 진행하는 동안 저런 슈퍼챗과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렇게 막 다녀도 돼? 그리고 보러 갔다는 게 또 해필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야? 맞아요. 저래도 되나? 저런 의견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응축돼서 국민들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게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대접받을 때가 선거철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로 내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이 6월 3일 또 사전투표가 있는 그 기간 표현해 주신다면 바뀌겠죠. 바뀌고 또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오늘 뉴스다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한 10분 더 했습니다.
뭐 조금 챙겨서 입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작진은 조금 딴 데 보고 있네요. 자,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김기현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우리 김남일 기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